모의고사 11형의 18번 볼게요. 11형의 18번. (11형의 18번) 모집종사자에 대한 설명이 바른 것은 정답은 3번이에요. 보험 설계사는 고지 의무 수령 권이 없다 해서 설계사, 중개사는 권이 없다 기억해 두셔야 되죠. 권이 없다. 권은 누구만 있다고 했어요? 대리점에게만 무슨 권이 있다라는 표현 쓸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보시면은 설계사는 보험회사의 외부 조직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설계사는 보험회사의 내부 조직이에요.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부 조직. 그리고 설계사, 중개사, 대리점 다 어디에 등록한다고 했어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다라고 했죠. 금융위원회.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보험 중개사는 계약 체결 권이 있다라고 했는데 권이 없다라고 했죠. 권이 없다. 19번. 보험업법상 보험 설계사로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은 정답 1번이에요.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6개월간 복역 후 가석방된 자 해서 나쁜 짓 한 번 하면 몇 년 지나면 할 수 있다고 했어요? 2년이 지나면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 2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20번. 보험 판매 프로세스 중 고객의 니즈 및 재무 정보를 토대로 최적의 위험 보장 설계를 제시하는 단계는 가입 권유 단계죠. 가입 권유. 정답은 1번. 계약 체결은 뭐였어요? 영업의 최종 목표였죠. 계약 체결은 영업의 최종 목표예요. 목표.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소개 확보 단계에서 증권 전달한다라고 했죠. 증권을 전달하고 이로써 완전 판매가 실현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증권 전달하고 완전 판매가 실현되는 단계는 소개 확보 단계. 21번 또 보험 판매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네요. 올바른 것은 정답 1번이죠. 증권 전달은 정확한 보험 가입에 대한 최종 확인 및 완전 판매의 실현 단계.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첫 만남의 단계에 나와 있어요. 첫 만남은 무슨 단계였어요? 접근이었죠. 접근. 22번. 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위험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1번이에요. 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위험의 손실 발생 시기, 장소, 손실 금액이 불명확한 위험이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보험 가입 대상이 되려면 명확해야 한다라고 했죠. 명확해야 한다. 23번. 보험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이에요. 이득금지의 원칙과 비례보상의 원칙은 동시에 적용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적용될 수 있어요. 특히 중복보험의 경우에는 이득금지의 원칙하고 비례보상의 원칙 적용이 되겠죠. 24번. 보험회사의 책임이 개시되는 요건은 책임은 언제 개시가 된다고 했어요? 최초 보험료 납입 이후에 책임이 개시가 된다. 25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정답은 2번이에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사망은요?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했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6번. 다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이에요. 앞지르기 규정 위반 시 특례의 예외로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앞지르기 규정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례의 예외다라고 보시면 돼요. 뒤로 넘길게요. 뒤로 넘겨서 27번. 보험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이에요.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 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인 경우 보험 계약은 무효이며 계약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모른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라고 했죠. 몰랐다면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무효가 아니다. 28번. 보험회사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이에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만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회사는 누구에게 보험금을 준다고 했어요?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 준다라고 했죠.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29번.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가액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이에요.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가액은 손해보험에만 있는 개념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손해보험에만 있는 개념은 보험 가액이죠. 보험 가액. 가입 금액은 다 있는 개념이죠. 30번. 보험 상품 완전 판매를 위한 3대 기본 지키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대 기본 지키기는 자청약이라고 했어요. 자청약, 자필 서명, 청약서 부분 전달, 약관 전달 및 중요 내용 설명, 자청약이라고 했죠. 31번.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1번이에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알리는 것을 권유한 행위, 이거는 아주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지 행위가 아닌 것은 1번이에요. 32번. 실제 명의인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으로 만든 것은 정답은 1번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3번. 최초 보험 계약 체결 시 중요사항을 설명하면 이후 계약 체결 시에도 보험업법 제95조의 2에 따른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정답은 3번이에요.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거래의 종료, 기간, 금액 등 가입 조건을 미리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체결되는 보험계약, 이 경우는 처음에 설명하면 그 다음부터는 설명 안 해도 되는 보험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12형 볼게요. 12형의 18번. 12형의 18번 다음 중 모집 종사자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이에요. 보험 설계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설계사, 중개사, 대리점 다 어디에 등록한다고 했어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다 라고 했죠. 금융위원회. 19번. 교차 모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이에요. 손해보험 설계사가 한 개의 재산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경우도 교차에 해당된다라고 했죠. 20번. 보험 설계 전문가로서의 직업 윤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3번이에요. 고객 정보를 동료와 공유하여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의 정보를 동료와 공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21번. 보험 대리점의 분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정답은 1번이에요. 유형별 분류, 유, 전, 비 앞글자 따서 기억해 두시라고 했죠. 유, 전, 비 유형별 분류는 전속, 비전속. 전속 대리점은 뭐라고 했어요? 한 개 보험회사와만 계약 체결한 대리점을 전속 대리점이라고 한다라고 했고 비전속 대리점은 여러 보험회사와 계약 체결한 대리점을 비전속 대리점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개념을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개인, 법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인, 법인 이렇게 나누는 것은 운영 주체별 분류였죠. 운영 주체별 분류. 개인이 하면 개인 대리점, 법인이 하면 법인 대리점. 이 법인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상법상 회사의 형태라고 했어요. 상법상 회사의 형태고 1인 이상 유자격자 필요하다라고 했죠. 상법상 회사의 형태고 1인 이상 유자격자 필요하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한 명 이상은 있어야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감사와 모집인은 겸임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감사와 모집인은 겸임할 수 없다. 그리고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설계사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했죠. 동그라미 3번 전업, 겸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업 들어가 있으니까 영위 업종별 분류라고 했죠. 영위 업종별 분류. 전업, 겸업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영위 업종별 분류다. 동그라미 4번 생명, 손해, 재산보험 분류하는 것은 영위 종목별 분류였죠. 영위 종목별 분류. 22번 보험의 성립 요건이 아닌 것은 정답 4번이에요. 측정 불가능한 위험의 존재, 측정 불가능이 틀렸죠. 보험 성립하려면 측정이 가능한 위험이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23번 위험과 관련한 설명으로 맞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정답은 A번, C번 해가지고 3번이 정답이에요.
B번에 보시면 위험은 필연적인 사고 발생의 가능성 또는 불확실성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게 아니고 우연한이죠. 우연한 사고 발생의 가능성 또는 불확실성. 그리고 D번에 보시면 폭풍우에 의해서 선박이 침몰되었을 경우 폭풍우는 도덕적 위태에 해당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폭풍우는 뭐였어요? 사고였죠. 사고. 그리고 선박이 침몰됐다. 이게 손해가 되는 거였죠. 24번. 보험 사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이에요. 교통사고 관련 보험 사기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외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다. 뒤에가 틀렸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다가 틀렸어요.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보험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면 가중처벌된다. 그래서 5억 원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5억에서 50억 사이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했죠. 5억에서 50억 사이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여기다가 벌금도 함께 병과할 수 있다라고 했죠. 부과할 수 있다. 25번. 다음 보험계약의 어떤 특성을 설명한 것인가? 보험계약은 미리 계약 내용을 정형화한 보험약관을 제시하고 계약자가 이를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이거는 부합계약성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동그라미 1번 불요식계약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불요식은 뭐라고 했어요? 일정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죠. 일정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다. 그거를 불요식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26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처벌 기준을 고르시오. 음주운전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음주운전 상해 사고 처벌이었어요. 음주운전 상해 사고 처벌. 뒤로 넘겨서 27번. 다음 사례에서 A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액은 얼마인가? 시가 10억, 가액이 10억인 공장을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가입금액을 A사에 3억, B사에 5억, C사에 7억으로 하여 각각 가입한 경우 실제 화재가 발생하여 빌딩이 전손되었다. 이 경우는 얘는 중복보험이잖아요. 중복보험의 경우에는 보험 가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을 해준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빌딩이 전손됐다라고 했으니까 10억을 다 보상을 해줘야 돼요. 10억에다가 곱해줘야 되죠. 지금 물어본 거는 A 보험회사가 얼마 지급해야 하냐. 그래서 10억 곱하기 전체 보험 가입 금액 15억분에 A 보험사가 얼마 가입했어요? 3억이죠. 3억. 그래서 3억 가입하면은 2억이라고 했죠. 2억.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28번.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은 고지의무 위반하면 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데 상법에 안날로부터 1개월, 계약 성립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지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1번이고요. 그리고 이 고지 의무는 누가 있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계약자, 피보험자, 대리인에게 있다라고 했죠. 계약자, 피보험자, 대리인에게 고지 의무가 있고요. 수익자는 고지 의무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고지 의무는 언제 하는 거예요? 계약 성립 전에 하는 거죠. 계약 성립 전후를 불문하고 이렇게 나오면 걔는 틀리는 내용에 해당한다라고 했죠. 계약 성립 전에 하는 거고 그리고 고지는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제한이 없다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라고 나오면 걔는 틀리는 내용에 해당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지 의무 위반하게 되면은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했고요. 만약에 지급한 보험금이 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고지 의무에 대한 내용들 정리를 쭉 해드렸고요. 29번. 다음 사례에서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액은 얼마인가? 시가 10억, 가액이 10억인 공장을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가입금액을 5억 원으로 했을 때 실제 화재가 발생하여 8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 경우는 일부 보험이잖아요.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비례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손해액 8억 원을 다 해주는 게 아니고 8억 곱하기 보험 가액분에
가입금액 계산을 해주면 4억이 정답이 돼요. 4억. 30번. 완전 판매와 관련된 설명 중 맞는 것은 정답은 1번이에요. 3대 기본 지키기는 청약서 등 자필 서명,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 전달 및 중요 내용 설명. 그래서 자청약이라고 했죠. 이 3대 기본 지키기를 위반하게 되면은 얼마 이내에 3개월 이내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죠. 31번. 설계사 홍길동은 계약자에게 100만원의 자동차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5만원 상당의 골프공을 선물하였다. 어떤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가? 정답은 4번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라는 것. 그 특별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서류에 정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거나 3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얘는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 행위다라고 했고요. 이 특별이익을 제공했을 때는 제재금 최고 얼마였어요? 3천만원, 제재금 최고 3천만원이고 보험업법에서의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죠. 32번. 다음 중 신고 의무 위반에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3번이에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 신고 의무 위반 말고 또 뭐가 있었냐면 위탁계약서 교부하지 않았을 때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였어요. 위탁계약서 교부하지 않았을 때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3번) 보험 대리점 소속 설계사 홍길동은 보험 계약자에게 월 2만원 상당의 운전자 보험을 체결하고 감사의 표시로 보험료 2개월분을 홍길동이 대신 납부하였다. 어떤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가? 정답 1번이죠.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3만원 넘어서게 해가지고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14명의 18번. 14명의 18번. 다음 중 보험의 모집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이에요. 보험 설계사로 등록된 자는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설계사, 중개사 둘 다 대리점 할 수 없다라고 했죠. 설계사, 중개사 둘 다 안 돼요. 그래서 대리점 할 수 없는 자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설계사, 중개사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대리점 할 수 없는 자 다른 보험회사의 임직원 안 된다라고 했죠. 국가기관 퇴직자도 안 돼요. 국가기관 퇴직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자동차 제조 판매업자. 비영리 법인단체. 다단계 판매업자. 이런 사람들 다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라는 것. 그렇지만 수입차, 중고차 판매업자 같은 경우에는 등록할 수 있다라고 했죠.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였어요. 해당하지 않는 자. 19번. 보험 설계사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이에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1년이 경과하면 보험 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파산 선고를 받은 자는 뭐가 돼야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복권이 돼야 할 수 있다라고 했죠. 복권돼야 할 수 있다. 나쁜 짓 한 번 하면 몇 년이에요? 2년이 경과하면 할 수 있고요. 나쁜 짓 2번 이상 하거나 돈 문제, 보험료를 유용하는 등 돈 문제를 일으키면 3년이 경과해야 할 수 있다라고 했죠. 20번. 다음 보기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비율은 자기계약 대리점이란 자기가 들어가면 100분의 50 숫자만 기억해 두시라고 했어요. 정답은 2번이에요. 21번. 손해보험 대리점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방금 했었죠? 정답은 1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대리점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22번. 다음 보기는 보험의 기본 원칙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보시면 두 번째 줄 끝에 과점 부족이 없어야 한다. 과점 부족 나오면은 정답 뭐예요? 2번이죠. 급부점 반대급부의 원칙. 이거 같은 말이 뭐였어요? 렉시스였죠. 렉시스.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비례보상의 원칙 나와 있는데 이 비례보상의 원칙을 다른 말로 비례적 책임주의 안분의 원칙이라고 했죠. 비례적 책임주의 안분의 원칙. 비례보상의 원칙은 비례적 책임주의 안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은 뭐였어요? 보험 가액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로 보상한다. 보험 가액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로 보상한다. 비례보상의 원칙, 비례적 책임주의 안분의 원칙이라고 했고요. 보험 가액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로 보상한다. 23번. 보험을 가입 대상에 따라 분류할 때 이익이 가는 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2번 기업 휴지보험이었어요. 24번. 다음 보험 사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이에요. 교통사고 관련 보험 사기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외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다. 뒤에가 틀렸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틀렸다. 25번. 보험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이에요. 보험 계약자의 최초 보험료 납부는 보험 계약의 성립과 무관하다. 이게 맞는 내용이죠. 최초 보험료 납부는 뭐의 요건이었어요? 책임 개시의 요건이라고 했죠. 그리고 계약의 성립은 언제 성립하는 거예요? 청약하고 승낙하면 성립한다라고 했죠. 26번.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상 보험 사기 행위 처벌 기준은 정답 1번이에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사기 이득액이 얼마 이상일 때 가중처벌한다?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한다. 그래서 5억에서 50억 사이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했죠. 그리고 50억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그리고 이렇게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면 이렇게 처벌도 하고 벌금도 함께 부과한다라고 했어요. 뒤로 넘겨서 27번. 보험 사업의 허가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이에요. 보험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상법상 주식회사에 한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상법상 주식회사에 한한다가 틀렸죠. 거꾸로 해서 외상주 기억해 두시라고 했어요. 외국보험회사, 상호회사, 주식회사, 외상주, 외국보험회사, 상호회사, 주식회사 이렇게 세 회사가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죠. 28번. 다음 보기는 어떤 보험의 보상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것인가? 보험회사는 각자의 보험 가입 비율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연대 책임을 지며 연대 책임 나오면 얘는 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중복보험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죠. 중복보험. 정답은 2번. 29번. 다음 중 보험 기간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은 정답은 3번이에요. 보험 기간은 보험회사의 책임이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의 기간이다. 정답 3번이고요. 동그라미 1번 보험료 기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보험료 기간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통상 1개월을 원칙으로 하는 기간, 통상 1개월이 아니고 통상 1년이라고 했어요. 통상 1년. 동그라미 2번 예정보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예정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기간이 일찍 시작하는 보험을 예정보험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계약기간이 일찍 시작하는 보험을 예정보험.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보험 계약기간 땡땡 계약의 성립 시점부터 보험회사의 책임 개시 책임과 관련된 건 뭐였어요? 보험기간이었죠. 책임과 관련된 것은 보험기간이에요. 그래서 보험기간 위에 나와 있죠. 책임이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의 기간이고 거기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는 보험계약기간은 계약이 성립해서 소멸할 때까지의 기간을 보험계약기간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30번. 보험계약 단계별 설명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1번이에요. 모집 종사자의 보험계약 체결 대리권 존재 여부는 대리 들어가 있죠. 승낙이나 거절, 대리, 승낙, 거절, 대리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설명한다라고 했어요. 권유 X. 승낙, 거절, 대리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설명한다. 31번. 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개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다음 중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정답은 4번 구두죠. 구두.
32번. 다음 중 모집질서 위반 사항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 나오면 제가 정리해드린 5가지 중에서 아닌 거 고르시면 된다라고 했죠. 특별히 제공금지 위반, 특별히 제공 약속금지 위반, 경유처리, 승관계약, 무자격자 모집 위탁금지 위반 이런 것들 아닌 것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33번. 모집 종사자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 보험업법상 처벌은 정답 3번이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4형의 18번. 14형의 18번. 모집 종사자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정답은 3번이에요. 보험 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다. 동그라미 1번. 보험 대리점은 고지 의무 수령 권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리점은 권이 있다라고 했죠. 대리점은 권이 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보험 설계사는 계약 체결 권은 있으나 라고 나와 있는데 설계사, 중개사는 권이 없다라고 했어요. 없다. 19번. 보험 모집 프로세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이에요. 접근 단계는 고객에 대한 상세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정보 수집 단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정보 수집에 대한 설명이고 접근은 무슨 단계라고 했어요? 첫 만남의 단계다라고 했죠. 첫 만남의 단계고 상품 판매 시 보다 유리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접근은 첫 만남의 단계고 상품 판매 시 보다 유리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과정이다. 20번. 보험 설계사의 등록과 말소 절차 가운데 틀린 설명은 정답은 3번이에요. 보험회사가 설계사와 위촉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말소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위촉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뭐였어요? 해촉이었죠. 해촉. 21번. 다음 사람은 손해보험 모집에 관한 교육만 이수하고 시험은 응시하지 않았다. 손해보험 설계사로 등록이 가능한 사람은 정답은 1번이에요. A는 6개월 전에 손해보험 설계사 시험에 합격한 적이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설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1년 이내라면 교육 이수만으로 설계사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가능한 사람은 1번이고요. 이거 동일한 문제로 똑같이 정답으로 나오는 게 뭐였어요? B는 2년 전에 1년 이상 설계사로 영업한 적이 있다. 그게 정답이 됐었죠. 22번. 보험의 기본 원칙 중 손해보험 고유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손해보험 고유의 원칙은 이득 금지의 원칙이에요. 이득 금지의 원칙. 얘는 내용이 뭐였냐면 실제 손해액 이상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실제 손해액 이상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이게 이득 금지의 원칙이었어요. 23번. 상법상 보험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상법상 보험의 분류 제가 어떻게 기억해 두시라고 했어요? 상, 인, 손 기억해 두시라고 했죠. 상, 인, 손. 상법에서는 보험을 인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분류한다라고 해가지고 상인, 손 기억을 해두시라고 했고요. 인보험의 대표적인 거 하나 상해보험 기억을 해두시라고 했고 손해보험의 대표적인 거 하나 자동차 보험 기억해 두시라고 했어요. 상인손. 동그라미 1번. 상법상 보험은 손해보험, 인보험, 재산보험으로 분류된다. 재산보험 지우셔야 되겠죠. 상인손이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2번. 상법상 상해보험은 손해보험에 속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상법상 상해보험은 인보험에 속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상법상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 인보험 모두에 속한다. 자동차 보험은 손해보험에 속하는 거죠. 인보험 X.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24번. 보험계약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정답 2번이에요. 보험회사 파산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 이 경우는 소멸 사유가 아니고요. 보험회사가 파산하고 얼마의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했어요? 3개월. 3개월이 지나게 되면 그 보험계약은 소멸된다라고 했죠. 25번.
다음 중 피보험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이에요. 동일한 보험의 목적을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각기 다른 피보험이익이 존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내용이고요. 동그라미 1번 경제성에서 피보험이익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주관적 가치를 의미한다.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죠.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동그라미 2번 피보험이익에는 탈세, 도박 등으로 인한 이익 포함된다. 아니라고 했죠.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적법성.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장래의 이익을 확정할 수 있어야지 피보험이익이 되는 거예요. 있어야 피보험이익이 될 수 있다. 26번 다음 도로교통법상 내용 중 잘못된 것은 틀린 것은 정답 3번이에요.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 검사 주기는 7년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75세 이상 적성 검사 주기는 3년이에요. 3년. 27번 나이로 환자 근절을 위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내용 중 맞는 것은 정답은 2번.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외출 외박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은 2번이고요. 동그라미 1번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는 외출 외박 시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지 보험사의 허락은 아니에요. 동그라미 3번 외출 외박 기록에는 환자의 서명날이 필요하고요. 의료인의 서명날인도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하다. 동그라미 4번 외출 외박 기록은 개인의 진료 정보이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는 보험회사에서 열람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환자의 동의 없이 이게 틀렸어요. 환자의 동의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이 회사가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28번 보험 계약의 무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이에요. 보험 계약이 무효이더라도 회사가 나중에 유효한 것으로 추인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보험 계약이 무효라면 나중에 유효한 것으로 추인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추인할 수 없다. 29번 피보험 이익의 요건과 관련하여 다음 괄호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감원해 보시면 탈세, 도박 등으로 인한 이익은 피보험 이익이 될 수 없다. 얘는 적법성이죠. 적법성. 나번 피보험 이익은 금전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얘는 경제성이에요. 다번 피보험 이익은 명확하게 이익의 존재가 확인되는 것이어야 한다. 얘는 확정성이에요. 확정성. 그래서 정답은 3번. 30번 특별이익 제공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1번이에요. 기초 서류에 정한 보험금액의 지급을 약속했다. 정한 만큼 주는 것은 특별이익이 아니다 라고 했죠. 1번이 정답. 31번 다음은 보험계약 정보의 조회에 대한 동의와 관련한 사항을 나열한 것이다.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끝 중간에 실손 의료보험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서면 또는 공인전자 서명, 유무선 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동의를 얻어서 뭘 확인해야 한다고 했어요? 중복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중복보험이에요. 32번 승환계약에 대한 보험업법 처벌 조항과 자율규제 처벌로 적정한 것은 보험업법에서의 처벌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과태료고요. 자율규제는 한 건당 100만원, 최고 3,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33번. 다음 중 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은 4번. 설계사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이 경우는 신고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10분간 쉬었다가 이제 제3보험 문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